오늘은 피렌체 여행을 해볼까요?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진원지로서 많은 유럽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도시이죠. 피렌체는 인구 약 9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천재들이 출연했죠. 단테, 보카치오, 지오토,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마사치오, 건축가로서 브루넬레스키, 이런 엄청난 천재들이 이 피렌체의 출신입니다. 이 고대 로마 태역 군인들을 위해서 조성된 도시였다고 해요. 14세기 초에 인구 1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시뇨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입법과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직물과 금융업이 바탕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고요. 인구의 4.5% 정도가 부유층이었고, 이 부유층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르네상스를 견인했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입니다. 1348년에 건립했는데요. 청결한 삶을 강조한 도미니크 수도회가 이 건물을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흑사병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성당을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예술품으로 장식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흑사병이냐? 흑사병은 유럽의 인구의 한 절반 정도를 죽게 할 정도로 엄청난 대재앙이었는데 이 피렌체도 10만 정도의 도시 인구가 4만으로 줄어들 정도로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현세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내세에 집착하게 되면서 종교에 대해서 집착을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종교에 대한 헌신 또 투자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15세기 이후에 피렌체 경제가 침체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종교와 문화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원인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그 내부, 여기가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여기인데요. 이 내부에 들어가면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미술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인데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작품을 지나치기가 쉬워요. 최초로 원근법에 의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마치 평면한 이 벽화인데 이 평면적인 2차원 공간이 3차원처럼 느껴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전에는 이러한 원근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면적인 그림을 그렸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사치오는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와 교류하면서 회화에도 원근법을 도입해서 3차원적 공간감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아주 높은 성당인데요. 길이가 146m고 폭이 41m에 달하면서 높이는 115m입니다. 브루넬레스키가 이 돔을 설계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그 완공되기 전까지 이 세계 최대의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피렌체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피렌체 대성당은 모직업자 길드가 주축이 되어서 건립했는데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모직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로마에서 유통된 그 모직물의 절반 정도를 피렌체에서 만들었습니다. 모직업은 피렌체 경제 호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오르산 미켈레 성당입니다. 1337년에 건축했는데요. 비단과 금속 세공업자 길드가 주축이 되어서 곡물 창고를 개조하여서 건립했습니다. 이 건물은 피렌체 대성당과 팔라조 베키오, 그러니까 종교를 상징하는 피렌체 대성당, 정치를 상징하는 팔라조 베키오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종교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피렌체 경제인들의 위상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기베르티, 도나텔로, 베로키오 등이 조각한 길드의 수호신들이 건물 외벽에 14개의 감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 밤에는 이 건물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있어서
아주 그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피렌체 공화정의 중심지 팔라조 베키오 건물입니다. 1310년대에 완성된 이 건물은 한때 그 메디치가가 점유했었고 지금도 시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1m에 달하는 종탑이 있고 건물 주변에 다비드상을 비롯한 역사를 빛낸 조각 모조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비드상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조각품들은 실제 오리지널이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그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이 우피치 미술관은 과거에 메디치가 건물이었습니다. 메디치가의 콜렉션을 중심으로 이 미술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미술관이 없었으면 저는 굳이 피렌체를 찾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피치의 대표적인 소장품이 바로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인데요. 저는 이 그림 앞에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 호흡이 좀 빨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원본의 아우라가 풍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아우라가 무엇인지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술품 앞에서 막 그 신체적인 이상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스탕달 신드롬을 일으키는 그 몇몇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비드상도 그렇고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도 스탕달 신드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명작이죠. 이 사브나롤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저는 이 사브나롤라를 좀 흥미롭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15세기 피렌체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30대 후반에 산마르코 수도원장으로 임명된 사브나롤라는 검소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실천하면서 자신을 초청한 메디치가에도 독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황청의 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피렌체는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였고 이 도시의 심판을 예언하며 경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프랑스 샤를 그 8세의 침략으로 대중들은 이 사보나롤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믿었어요. 이를 계기로 그는 피렌체의 정치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쉽고 간결하면서도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1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미와 예술에도 큰 관심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기독교의 단순성과 검소함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피렌체의 사치스럽고 이단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불태우는 예술작품을 포함해서 불태우는 허영의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르네상스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아주 많이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미술관에 전시된 이 보티첼리의 이 그 비너스의 탄생 같은 이 작품이 화형식을 면하게 된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티첼리도 사브나롤라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작품의 다수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어요. 자, 사브나롤라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작품과 이 작품이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그 사브나롤라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작품, 이 작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작품들은 그 우피치 미술관에 방문했지만 본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멀쩡하던 화가가 그 종교에 기여한 후에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기독교 미술임내 외치지만 예술적 품격이 떨어져서 보이는 작품들은 흡사 그 사람 좋던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서 교리적 도그마에 사로잡힌 격이랄까요? 종교적 열정이 삶과 예술을 그 성숙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격조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볼 때마다 좀 씁쓸하긴 합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입니다. 직조공과 염직공의 작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초기 그 로마 교회의 엄숙함을 간직한 이 성당은 14세기 중엽에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건립했습니다. 성당 앞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는 대중적인 설교가 진행되었고, 당시에 이단 화형식 같은 각종 종교적 그 행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산토 스피리토 성당입니다. 1435년에 지어졌습니다. 아우구스틴 수도의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와 전성기 르네상스를 이어주는 양식으로 그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했습니다.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감도는 내부에 40개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 복도 끝 창문으로 그 아르노 강과 낡은 베키오 다리가 내려다 보입니다. 제가 이거 내려다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쪽에 이게 이제 베키오 다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제 장신구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어요. 다리 위에. 피렌체 외곽을 가로지르는 아르노 강은 그 길이가 240km나 되고 그 로마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산업에 필요한 수자원을 공급하였고, 1966년에는 대홍수로 범람해서 이때 수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당시 파괴된 작품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아르노 그 베키오 다리에서 이런 이제 장신구들을 팔고 있습니다. 피렌체 하면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영화가 떠오르죠. 냉정과 열정 사이. 이 오래된 도시에서 문화재 복원을 배우고 있는 주인공 준세에게 그의 스승이 한 말을 적어 봅니다. 이 도시는 늙어가고 있어. 복원해도 다시 또 계속 파손되어 가지. 모두 과거를 살아가고 있어. 직업이라고 해봤자 관광업이나 나같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직업뿐이지. 네, 여러분들 이 피렌체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꼭 방문해 보시고 르네상스 미술 문화의 진수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